손주도 못 보는 집에 재산을 왜 남기세요? 변호사 사무실 하얀 형광등이 책상 위를 환하게 비춘다. 김도훈이 몸을 앞으로 쏠리며 목소리를 높이자 책상 맞은편 이성우 변호사의 손이 잠시 멈춘다. 안경 너머로 도훈을 바라보던 시선이 천천히 서류로 내려간다. 책상 한가운데 김정순의 얇은 손등에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이 펼쳐져 있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말려 올라가 있고 형광등 불빛에 도장의 붉은색이 더 짙어 보인다. 정순 옆에 앉은 박민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눈동자만 아래로 깔려 자신의 손등을 응시한다. 서유진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긴다. 눈으로만 신호를 보낸다. 그만하라고. 도훈이 손을 가볍게 뿌리치자 유진의 입술이 얇게 닫힌다. 이성우가 유언장 초안을 조용히 뒤집어 놓는다. 종이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작게 퍼진다. 안경을 고쳐 쓴 그의 시선이 도훈에게서 정순에게로 다시 민재에게로 천천히 옮겨간다. 정순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책상 위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 표지를 손가락으로 문지른다. 표지 한켠 소유자 김정순이라는 굵은 글씨 옆으로 서울 집 주소가 작은 글씨로 또렷이 찍혀 있다. 민재의 시선이 등기부에서 정순의 손으로 다시 도훈의 굳은 얼굴로 옮겨간다. 잠시 멈춘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무릎으로 떨어진다. 책상 모서리 쪽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있다. 봉투 입구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고 유언장 원본이라는 글자가 말라 있다. 이성우의 손가락이 그 봉투를 살짝 눌러 테이블 안쪽으로 당긴다. 서류가 스치는 소리가 작게 울린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빽빽해진다. 도훈이 다시 입을 연다. 어머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혈육도 아닌데. 정순의 손이 등기부 위에서 멈춘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박힌 채 미세하게 떨린다. 민재가 숨을 들이마신다. 내쉬지 못한다. 어깨만 서서히 내려앉는다. 유진이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쥔다. 시선은 창밖 회색 하늘로만 향한 채 입술을 깨문다. 이성우가 펜을 든다. 메모지를 넘긴다. 책상 위에 놓인 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인다. 계속해, 변호사님. 정순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방 안을 채운다. 도훈의 입이 다물어진다. 유진의 손이 남편의 팔을 다시 한번 잡는다. 이성우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본다. 정순은 여전히 등기부 표지만 내려다보고 있다. 그녀의 눈동자가 소유자 글자 위에 오래 머문다. 책상 위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봉투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변호사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회의는 길어지지 않았다. 정순이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민재의 뒷모습을 보며 이성우가 서류철을 닫는다. 도훈과 유진은 주차장 쪽으로 먼저 사라진다. 서울 변두리 정순의 2층 단독주택. 낡은 대문 옆으로 우편함이 녹슬어 있고 현관 계단 모서리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1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저녁 무렵 부엌 창문으로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씩 켜진다. 작은 전기밥솥에서 밥김이 올라오고 민재가 국그릇을 식탁에 올린다. 뜨거운 김이 그의 손등을 스친다. 가스레인지 옆벽 자석에 병원 예약표와 약 봉투가 층층이 겹쳐붙어 있다. 제일 위쪽 예약표에는 신경과 마이너스 12월 18일 오전 9시라고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정순이 식탁에 앉는다.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고 민재가 가져온 약통들을 하나씩 확인한다. 민재가 약을 종이 위에 정렬한다. 아침 것, 점심 것, 저녁 것.
색깔별로, 크기별로 나눈다. 이건 아침 것, 이건 저녁 것. 맞죠, 이모님? 말해 뭐 하냐. 내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정순의 입에서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소리가 새어나온다. 민재가 약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 알약을 꺼낸다. 창문 밖으로 오래된 골목길이 보인다. 배달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고 맞은편 빌라 옥상의 빨래들이 겨울바람에 펄럭인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물든다. 식탁 한쪽, 낡은 거실 전화기 옆으로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다. 도훈 이름이 뜬 부재중 전화 목록이 짧게 두 줄 찍혀 있다. 오후 2시, 오후 4시. 민재가 그 화면을 힐끗 본다. 손가락이 화면 위로 움직인다. 전화기를 뒤집어 화면을 꺼버린다. 식탁 가운데 반찬 접시를 조금 더 정순 쪽으로 밀어준다. 이모님, 드세요. 식기 전에. 정순이 숟가락을 든다. 국을 한 숟가락 뜬다. 입으로 가져가다 잠시 멈춘다. 창밖 골목을 바라본다. 저 멀리 골목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간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스치고 사라진다. 정순의 시선이 그 불빛을 따라갔다가 다시 국그릇으로 돌아온다. 민재는 정순 맞은편에 앉아 밥을 푼다. 정순이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그의 시선이 따라간다.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자신의 그릇을 본다. 벽시계가 6시 반을 가리킨다. 초침 소리만 작게 울린다. 정순이 약 하나를 집어 물과 함께 삼킨다. 2번째, 3번째. 민재가 물컵을 채워준다. 도훈이한테 전화 왔었어? 민재의 손이 물병을 든 채 멈춘다. 정수는 약봉지를 접으며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 아, 아까 2번 왔었는데요. 제가 설거지하느라 못 받았어요. 그래. 정순이 더 묻지 않는다. 민재도 더 말하지 않는다. 식탁 위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는다. 국그릇에서 김이 서서히 식어간다. 민재가 반찬 하나를 정순의 밥 위에 올려놓는다. 정순이 그걸 집어 입에 넣는다. 씹는다. 삼킨다. 창밖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짧게 들리다 사라진다. 10년 넘게 이어진 저녁 풍경이 오늘도 조용히 흘러간다. 다음 날 오후 분당의 한 카페. 통유리 너머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카페 안은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과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들로 붐빈다. 도훈이 창가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탁자에 내민다. 화면에는 부동산 앱이 켜져 있고 붉은 글씨로 매매가 13.5억이 크게 떠 있다. 그 아래 서울 변두리 주택가 지도에 빨간 핀이 하나 꽂혀 있다. 집 시세가 최소 13억이에요. 어머니. 유진이 그 옆에 앉아 커피를 젓는다. 스푼이 컵 안쪽을 천천히 돈다. 화면을 한번 훑고 다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듯 주변을 둘러본다. 도훈이 화면을 확대한다. 같은 동네 최근 거래 내역이 줄줄이 나열된다. 12억, 13억 5천, 14억. 숫자들이 파란 글씨로 깜빡인다. 병원비, 간병비 다 우리가 낸 거 아니잖아. 유진의 스푼이 멈춘다. 컵을 내려놓는다. 손가락으로 컵 손잡이를 쓸어내린다. 도훈이 태블릿을 자기 쪽으로 당겨 화면을 스크롤한다. 대출 상환 계산기 앱이 열린다. 월 200만 원, 잔여 기간 15년. 빨간 막대 그래프가 길게 늘어서 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도훈이 화면을 끄고 태블릿을 가방에 밀어넣는다. 창밖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간다. 카페 안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온다. 도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손잡이가 받침대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낸다. 며칠 뒤 새벽.
정순의 집 안방 커튼 사이로 어둠만 가득하다.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킨다. 민재의 휴대폰 알람이 울린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난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안방 쪽으로 조용히 걸어간다. 안방 문을 살짝 연다. 정순이 침대에 누워 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본다. 이모님, 혈압 재야죠. 정순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다. 민재가 베개를 등 뒤에 받쳐준다. 침대 옆 협탁에서 휴대용 혈압계를 꺼낸다. 커플을 정순의 팔에 감는다. 버튼을 누른다. 삐소리와 함께 기계가 작동한다. 공기가 차오르며 커프가 조여든다. 화면에 숫자가 뜬다. 14,288. 민재가 휴대폰 메모장에 숫자를 적는다. 날짜, 시간, 수치. 일주일치 기록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한 번 더 잴게요. 다시 버튼을 누른다. 두 번째, 세 번째. 평균값을 계산한다. 메모장에 추가로 적는다. 탁자 위 통장 묶음이 놓여 있다. 고무줄로 묶인 4권의 통장 옆으로 최근 입출금 내역이 인쇄된 종이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다. 민재가 커플을 풀고 혈압계를 제자리에 놓는다. 정순이 다시 눕는다. 이불을 턱까지 당긴다. 민재가 방을 나간다. 문을 살짝 닫는다. 거실로 나온 민재, 식탁 서랍을 연다.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 겉면에 영수증이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다. 봉투를 연다. 카카오 택시 영수증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지난 한 달 20장이 넘는다. 병원 야간 진료, 새벽 응급실, 새벽 약국. 영수증 하단에 찍힌 금액들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다. 민재가 어젯밤 영수증 한 장을 추가로 끼운다. 클립으로 묶는다. 서랍 안쪽 깊은 곳에 다시 넣는다. 통장 내역서를 한 장 집어든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항목들이 보인다. 병원비 이체, 약국 결제, 택시비. 지난 1년 합계가 1,000만 원이 넘는다. 그중 절반 이상 박민재 이름 옆에 이체 완료 표시가 찍혀 있다. 민재가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는다.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린다. 주말 오후 정순의 집 거실 TV 화면에 해외 주식 시황이 자막으로 흘러간다.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환율. 숫자들이 빠르게 바뀐다. 화면 하단 국민연금 수령액 안내 자막이 작게 깜빡인다. 2025년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 원. 도훈이 TV 앞에서 서성인다.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꺼낸다. 회사 단톡방 알림이 10개 넘게 쌓여 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빠르게 내린다. 아휴, 연금으로는 택도 없네. 정순이 소파에 앉아 그 말을 듣는다. 대꾸하지 않는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 뉴스 채널로 바뀐다.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가 흘러나온다. 도훈의 휴대폰에 은행 앱 알림이 뜬다. 대출 상환일 D-5. 화면을 터치한다. 잔액과 상환 금액이 나란히 표시된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간다. 집 한 채 값 13억. 본인 아파트 대출 잔액 3억. 월 상환금 200만 원. 남은 기간 15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TV 화면을 한 번 더 본다. 화면 속 아나운서가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이라는 멘트를 읽는다. 도훈이 현관 쪽으로 걸어간다. 신발을 신는다. 문을 열고 나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온다. 정순이 TV 소리를 줄인다. 화면 속 그래프들이 무음으로 움직인다. 소파 팔걸이에 손을 얹고 창밖 골목을 바라본다. 민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물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릇을 헹구고 수건으로 닦는다.
선반에 하나씩 올려놓는다. 거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킨다. 정순의 시선이 시계에서 현관문으로 다시 창밖으로 천천히 옮겨간다. 사흘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 같은 책상, 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서류들이 더 많다. 이성우가 책상 서랍을 열고 푸른색 통장 한 권과 노란 영수증 봉투를 꺼낸다. 책상 가운데에 나란히 올려놓는다. 형광등 불빛 아래 통장 표지의 은행 로고가 반짝인다. 우선 지금까지 어머님 명의 통장 사용 내역부터 보시죠. 이성우가 통장을 펼친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찍힌 거래 내역이 드러난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넘긴다. 자동이체 재산세 48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2만 4천 원, 요양병원 입원비 185만 원. 항목들이 빼곡하다. 그 옆 열 입금자 이름이 반복된다. 박민재, 박민재, 박민재. 도훈이 몸을 앞으로 숙인다. 통장을 낚아채듯 집어든다. 눈이 페이지를 빠르게 훑는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건 뭐예요? 목소리가 높아진다. 통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유진이 남편의 팔을 잡는다. 도훈이 팔을 뿌리친다. 정순이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얼굴을 돌린다. 내가 바빠서 내가 대신 넣은 거지. 뭘 그렇게 눈을 치켜뜨고 봐. 말끝을 흐린다. 시선은 창밖 회색 하늘로만 향한다. 도훈이 통장을 다시 펼쳐 뒤적이지만 어디를 봐도 박민재 이름이 계속 나온다. 민재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쥔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인다. 이성우가 노란 영수증 봉투를 연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두툼한 서류 묶음이 보인다. 택시 영수증, 병원 카드 전표, 약국 영수증들. 모두 날짜별로 스테이플러에 찍혀 정리되어 있다. 하나의 묶음을 집어든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훑어본 뒤 도훈 앞으로 살짝 밀어놓는다. 작년 뇌경색 입원 기간, 보호자 서명을 누가 했는지 병원 기록도 같이 떼왔습니다. 서류철을 넘긴다. 입퇴원 확인서가 나온다. 첫 장 상단 보호자 성명 박민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다. 그 옆에 서명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다.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하다. 도훈이 서류를 집어든다. 두 번째 장을 넘긴다. 세 번째 장을 넘긴다. 보호자 박민재, 보호자 박민재. 6장의 서류 모두 같은 이름이다. 아니, 그건 말을 잇지 못한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진다. 손가락이 서류 끝을 쥔 채 떨린다. 이성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병원비 납부 내역서다. 항목별로 날짜와 금액이 정리되어 있다. 입원비 1차 납부 마이너스 카드 결제자 박민재. 입원비 2차 납부 마이너스 카드 결제자 박민재. 퇴원 정산 마이너스 카드 결제자 박민재. 세 건 모두 같은 이름이다. 합계 금액이 맨 아래 적혀 있다. 550만 원. 도훈이 그 숫자를 응시한다. 손에 든 서류가 바스락거린다. 유진이 그 서류를 훔쳐보고 입술을 깨문다. 이성우가 영수증 묶음을 하나 더 펼친다. 택시 영수증들이 투명 파일에 차곡차곡 들어있다. 날짜와 시간이 하나하나 찍혀 있다. 2024년 3월 12일 새벽 3시 45분 마이너스 서울대병원 응급시. 2024년 5월 3일 새벽 2시 20분 마이너스 서울대병원 응급시. 2024년 7월 18일 새벽 4시 10분 마이너스 서울대병원 응급시. 영수증이 20장이 넘는다. 모두 새벽 시간대다. 모두 병원 또는 약국 주소다. 도훈의 시선이 영수증 위를 천천히 이동한다. 날짜를 하나하나 읽는다. 3월, 5월, 7월, 9월. 1년 내내 빼곡하다.
제가 미국 출장이 잦아서.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오다 멈춘다. 이성우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는다. 그냥 조용히 다음 서류를 넘긴다. 보호자 동의서가 나온다. 수술 동의서, 검사 동의서, 입원 연장 동의서. 모든 서류 하단에 보호자 박민재 서명이 찍혀 있다. 정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본다. 입술을 꾹 깨문다.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쥔다. 손등 혈관이 붉어진다. 민재는 눈을 감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내쉬지 못한다. 어깨만 더 깊이 말아넣는다. 유진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낸다. 눈가를 살짝 누른다. 도훈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성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낸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 사본이다. 신청 날짜, 신청인 정보, 보호자 정보가 적혀 있다. 신청인 김정순, 보호자 박민재 관계 조카, 보호자 연락처 10-XXXX-XXXX. 신청서 하단 담당 공무원의 메모가 볼펜으로 휘갈겨져 있다. 가족의 실질적 부양 어려움. 보호자가 전담 돌봄 중. 도훈이 서류를 내려놓는다. 책상에 닿는 소리가 작게 퍼진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통장, 영수증, 확인서, 동의서, 신청서.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인다. 방안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진다. 이성우가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한다. 하나씩 다시 파일에 넣는다. 클립으로 고정한다. 서류철을 닫는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서류가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죠. 도훈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 유진이 손수건을 가방에 다시 넣는다. 지퍼 닫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정순이 처음으로 민재를 본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다. 정순의 시선이 그의 떨리는 손등 위에 오래 머문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져 흘러내린다. 몇 해 전 장례식장. 복도 끝 하얀 형광등이 길게 이어진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정순이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흰조가 가슴에 매달려 흔들린다. 발걸음이 느려진다. 멈춘다. 손이 벽을 짚는다. 휘청인다.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진다. 숨을 몰아쉰다. 민재가 그 옆에 선다. 손에 종이컵이 들려 있다. 물을 따라 정순에게 건넨다. 정순이 컵을 받는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신다. 절반쯤 마시고 컵을 내린다. 민재가 그 컵을 받아든다.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빈소 안쪽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절을 올리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위로하는 소리. 도훈이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에 서 있다. 명함을 받는다. 명함을 건넨다. 악수를 한다. 고개를 숙인다. 다시 고개를 든다. 한 조문객이 도훈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한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낸다. 복도 정수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다. 민재가 그 옆에 서서 빈소 안쪽을 바라본다. 도훈의 뒷모습이 조문객들 사이로 보인다. 정순이 고개를 든다. 민재를 올려다본다. 입을 열지 않는다. 다시 고개를 숙인다. 민재의 손이 정순의 어깨 위에 여전히 얹어 있다. 그보다 더 전 몇 년 전의 어느 밤 빗줄기가 골목을 때린다.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흩어진다. 이사 트럭 한 대가 좁은 골목 입구에 서 있다. 트럭 짐칸, 박스들이 비닐로 덮여 있다. 비닐 위로 빗물이 흘러내린다. 트럭 옆 민재가 서 있다. 큰 박스 하나를 두 손으로 부여안고 있다.
학생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다. 운동화가 물에 젖어 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진다.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눈을 깜빡인다. 정순이 대문을 열어 젖힌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벽에 부딪힌다. 들어와. 추운데 얼어 죽겠다. 말이 짧고 거칠다. 하지만 손짓은 안으로 향한다. 민재가 박스를 안은 채 주춤거린다. 발을 옮긴다. 현관 쪽으로 걸어간다. 좁은 현관, 센서 등이 켜진다. 밝은 불빛이 민재의 젖은 운동화를 비춘다. 운동화 밑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정순이 현관 안쪽에서 수건을 꺼낸다. 민재에게 던져준다. 얼굴부터 닦아. 민재가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머리를 닦는다. 목덜미를 닦는다. 정순이 트럭 쪽으로 걸어간다. 비를 맞으며 짐칸을 올려다본다. 기사에게 손짓한다. 짐 내리세요. 빨리. 트럭 기사가 짐칸 뒤쪽 덮개를 연다. 박스들이 쌓여 있다. 많지 않다. 10개 남짓. 민재가 수건을 목에 두르고 다시 트럭으로 간다. 박스를 하나씩 나른다. 현관 안으로, 거실 안으로. 비가 계속 내린다. 트럭이 떠난다. 골목이 다시 고요해진다. 현관 불빛만 켜진 채 어둠 속에 집이 서 있다. 다시 현재 동네 약국. 형광등 불빛 아래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한다. 약봉지를 챙긴다. 정순이 카운터 앞에 서 있다. 약사가 약봉지를 건네며 복용법을 설명한다. 하루 3번, 식후 30분. 정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약국 안쪽 다른 손님 한 명이 진열대 앞에서 약을 고르고 있다. 약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아주머니, 그 조카 아니었으면 혼자 사시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정순이 약봉지를 받아든다. 대답하지 않는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웃음인지 쓴웃음인지 모를 표정이다. 약국 밖으로 나온다. 골목길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민재가 약국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정순을 보고 일어난다. 약봉지를 받아든다. 이모님, 집 가실까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다. 골목 그림자가 길게 늘어선다. 몇 해 전 빗속의 밤. 박스를 안고 서 있던 젊은 민재. 장례식장 복도, 물을 건네던 민재. 약국 앞 벤치에서 기다리는 지금의 민재. 세 개의 장면이 천천히 겹쳐진다. 그리고 흩어진다. 현재 정순의 집 거실. 정순이 소파에 앉아 있다. 손에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다. 펼치지 않는다. 표지만 쓰다듬는다. 창밖으로 저녁 어둠이 내려앉는다. 거실 불은 켜지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정순의 실루엣만 보인다. 민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물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릇이 선반에 놓이는 소리. 정순이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린다. 손가락이 표지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한참 뒤 입을 연다. 민재야. 부엌에서 물소리가 멈춘다. 민재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온다. 네, 이모님. 정순이 사진첩을 다시 소파 옆 선반에 올려놓는다. 민재를 보지 않는다. 창밖만 바라본다. 내일 또 병원 가야 하지? 네. 아침 9시요. 알았어. 일찍 자자. 민재가 거실 불을 켠다. 따뜻한 불빛이 방 안을 채운다. 정순의 얼굴에 주름이 또렷해진다. 두 사람 긴 세월이 얼굴 위에 쌓여 있다. 함께 늙어온 시간이 공기 속에 스며 있다. 일요일 오후 정순의 집 거실. 식탁 의자가 모자란다. 부엌 의자까지 끌려 나온다. 거실 바닥에 의자 다리가 끌리는 소리가 난다.
의자들이 거실 중앙에 빽빽이 둘러선다. 6개의 의자, 6명의 사람. 유리 창문 너머로 골목 아이들이 자전거를 탄다. 페달 밟는 소리,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자전거 바퀴가 골목 모퉁이를 돈다. 소리가 멀어진다. 거실 안 TV는 꺼져 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철과 물잔들이 놓여 있다. 정순이 소파 가운데 앉는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는다. 허리를 곧게 편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다. 오른쪽 도훈과 유진이 나란히 앉는다. 도훈이 팔짱을 낀다. 유진이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린다. 왼쪽 민재가 앉는다. 의자 끝에 걸터 앉는다. 등받이에서 몸이 떨어져 있다.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운다. 벽 쪽 정순의 여동생 정희가 남편과 함께 앉는다. 정희가 언니 쪽을 본다. 시선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정수는 표정 없이 고개를 돌린다. 정희의 남편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다.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쥔다. 이성우가 거실 문 옆에 선다.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서류철을 꺼낸다. 테이블 위에 올린다. 집 이야기는 밖에서 할 게 아니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목소리가 차분하다. 거실 안 공기가 무거워진다. 서류철을 연다. 첫 장을 넘긴다. 유언장 초안이 나온다. A사 용지 한 장, 깔끔하게 타이핑된 글자들. 테이블 가운데 펼쳐놓는다. 모든 시선이 그 종이로 향한다. 도훈이 몸을 앞으로 숙인다. 유언장 첫 페이지를 넘긴다.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는다. 전 재산 중 서울 주택 전부를 박민재에게 상속한다. 손이 멈춘다. 종이가 살짝 떨린다. 어머니, 이거 농담이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창밖만 바라본다. 골목 저편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린다. 도훈이 유언장을 다시 든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긴다. 금융 자산 일체는 친자인 김도훈에게 상속한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보험금, 예금, 적금 목록이 적혀 있다. 숫자들을 본다. 손가락으로 항목을 짚어가며 계산한다. 입술이 움직인다. 집은 저희가 상속받고 민재는 뭐 보증금 정도 주는 게 맞는 거죠. 유진이 남편의 팔을 잡는다. 도훈이 팔을 빼낸다. 유진이 입술을 깨문다. 테이블 주변 시선들이 정순에게 꽂힌다. 정희의 남편, 민재, 유진. 모두가 정순을 본다. 정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시선이 천천히 움직인다.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향한다. 싱크대 위 설거지 바구니가 엎어져 있다. 그릇들이 마르고 있다. 물방울 하나가 그릇 끝에서 떨어진다. 스테인리스 바닥을 톡 때린다. 두 번째, 세 번째.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진다. 톡, 톡, 톡. 정순의 시선이 그 소리를 따라간다. 물방울이 모여 작은 웅덩이를 만든다. 빛이 반사된다. 입을 연다.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그래서 나한테 평생 몇 번 얼굴 보러 왔냐? 거실 안 공기가 멈춘다. 도훈의 입이 벌어진다. 닫힌다. 다시 벌어진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손이 주머니로 간다. 휴대폰을 만진다. 화면을 켠다. 꺼진 화면만 본다. 시간을 확인하는 척한다.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일이. 바빠. 정순이 말을 자른다. 도훈을 똑바로 본다. 10년 동안 바빴어? 도훈이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테이블에 휴대폰이 닿는 소리가 작게 퍼진다. 민재가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들이마신 채로 멈춘다. 내쉬지 못한다. 어깨가 굳는다. 정희가 언니를 본다. 입을 열려다 닫는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정희가 고개를 떨군다. 유진이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준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한다. 도훈이 유언장을 다시 든다. 종이를 펼친다. 글자를 읽지 않는다. 그냥 든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미국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프로젝트. 정순이 끄덕인다. 천천히. 한 번, 두 번. 그 프로젝트가 새벽 4시에나 혈압 재주더냐? 응급실 가는 택시 불러주더냐? 도훈의 손에서 유언장이 떨어진다. 테이블 위에 떨어진다. 종이가 살짝 미끄러진다. 민재가 눈을 감는다. 숨을 내쉰다. 천천히. 길게. 어깨가 내려앉는다. 정희가 손수건을 꺼낸다. 눈가를 닦는다. 소리 없이 남편이 그녀의 등을 토닥인다. 이성우가 볼펜을 든다. 메모지에 뭔가 적는다. 고개를 숙인 채 거실 분위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창밖에서 자전거 소리가 다시 들린다. 아이들이 웃는다. 페달 밟는 소리. 골목을 지나간다. 다시 멀어진다. 정순이 소파 팔걸이에 손을 얹는다. 일어서려고 한다. 민재가 재빨리 일어난다. 정순의 팔을 잡는다.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정순이 민재의 손을 잡은 채 멈춘다. 민재를 본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다. 정순의 손이 민재의 손등을 쓰다듬는다. 한 번, 주름진 손이 젊은 손등 위를 천천히 움직인다. 이 손이 날 살렸다. 목소리가 떨린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난다. 도훈이 고개를 든다. 어머니를 본다. 유진이 남편을 본다. 정희가 숨을 멈춘다. 내가 한 번이라도 새벽에 와봤냐?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거기 있었냐? 어머니, 없었지. 한 번도. 정순이 민재의 손을 놓는다. 다시 소파에 앉는다. 천천히. 등받이에 기댄다. 눈을 감는다. 거실이 조용해진다. 물방울이 싱크대에서 떨어진다. 톡! 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인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성우가 유언장을 정리한다. 클립으로 고정한다. 서류철에 넣는다. 지퍼를 닫는다. 도훈이 의자에 등을 기댄다. 팔짱을 푼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다. 바닥만 본다. 유진이 가방을 무릎에서 내린다. 바닥에 내려놓는다. 남편의 손을 잡으려다 멈춘다. 자기 손을 자기가 잡는다. 민재가 다시 앉는다. 의자 끝에 몸을 웅크린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다. 정희가 언니를 본다. 언니는 눈을 감은 채다. 정희가 입을 연다. 언니, 그래도 됐어. 정순이 눈을 뜬다. 정희를 본다. 내 집, 내 마음이야. 정희가 더 말하지 못한다.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싼다. 이성우가 가방을 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며칠 생각하시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성우가 거실 문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는다. 문을 연다. 나간다. 문이 닫힌다. 거실에 5명이 남는다. 도훈이 먼저 일어난다. 유진이 따라 일어난다. 정희와 남편도 일어난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힘이 없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눈을 감은 채 소파에 앉아 있다. 도훈이 현관으로 간다. 신발을 신는다. 유진이 따라간다. 정희 부부도 따라간다. 현관문이 열린다. 닫힌다. 발소리가 골목으로 멀어진다. 거실에 2 사람만 남는다. 민재가 일어난다. 물잔들을 정리한다. 하나씩 부엌으로 나른다. 수도에 헹군다. 물소리가 작게 울린다. 정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다. 눈을 뜬다. 창밖을 본다.
해가 기운다.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선다. 이틀 뒤 같은 거실. 이번엔 사람이 적다. 정순, 도훈, 유진, 민재, 이성우. 5명만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다. 화면이 켜져 있다. 이성우가 노트북 앞에 앉는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손가락이 트랙패드 위를 움직인다. 화면이 바뀐다. 이메일함이 열린다. 받은 편지함. 발신자 이름들이 줄지어 있다. 이성우가 스크롤을 내린다. 한 메일에서 멈춘다. 제목 어머니 집건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발신인 김도훈. 수신인 이성우 변호사. 날짜 2024년 6월 15일. 읽음 표시가 되어 있다. 화면 한가운데 메일이 떠 있다. 도훈의 얼굴이 굳는다. 입술이 벌어진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유진이 화면을 본다. 눈이 커진다. 남편을 본다. 다시 화면을 본다. 이성우가 메일을 연다. 본문이 나타난다. 천천히 스크롤을 내린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어머니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계십니다. 요양병원 입원도 고려 중입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완전히 들어가시면 주택은 전세를 주기보다는 매각해 현금화했으면 합니다. 도훈이 손을 뻗는다. 노트북 화면을 가리려 한다. 이성우가 노트북을 살짝 뒤로 뺀다. 스크롤이 계속 내려간다. 관리가 번거롭고 제 대출 상환도 여유가 없어서 빠른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시세 확인해 보니 13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순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쥔다. 손등 혈관이 붉어진다. 입술을 꾹 깨문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눈을 감는다. 숨을 참는다. 이성우가 메일 맨 아래까지 스크롤을 내린다. 마지막 문장이 나타난다. 어머니께는 굳이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괜한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멈춘다. 커서만 깜빡인다. 거실이 조용하다. 숨소리만 들린다. 도훈이 의자에서 일어난다.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다. 저 그때는 상황이 좀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인다. 어머니, 노트북 바닥.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제 자리도 위태로웠고 정순이 얼굴을 돌린다. 아들을 본다. 표정이 없다. 그냥 본다. 그래서 날 요양병원에 처박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집 팔아서 내 빚 갚고? 도훈이 입을 다문다. 변명이 목구멍에서 막힌다. 유진이 핸드백을 무릎에서 내린다. 바닥에 내려놓는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눈을 가린다. 이성우가 또 다른 파일을 연다. PDF 문서가 화면에 뜬다. 병원 보호자 연락망 서류. 스캔 파일이다. 환자명 김정순. 생년월일 1955년 3월 8일. 보호자 정보. 표가 나타난다. 3개의 열. 관계. 이름 연락처. 첫 번째 줄 가족아들 김도훈 10-XXXX-XXXX. 두 번째 줄 가까운 친척 박민재 10-XXXX-XXXX. 세 번째 줄 긴급 연락처 박민재 10-XXXX-XXXX. 도훈의 전화번호 옆에 작은 메모가 있다. 연락 불가. 해외 체류. 민재의 전화번호 옆에는 다른 메모. 24시간 연락 가능. 주 보호자. 이성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보호자 동의 필요 시술 목록이 나온다. 날짜와 시술명이 적혀 있다. 2023년 9월 12일 MRI 촬영동의 서명 박민재. 2023년 11월 4일 내시경
검사동의 서명 박민재. 2024년 2월 18일 -2번 연장동의 서명 박민재. 2024년 5월 3일 응급CT 촬영동의 서명 박민재. 12개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모든 서명란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시술과 입원 연장은 이분이 모두 서명하셨습니다. 도훈이 화면을 본다. 숫자를 센다. 입술이 움직인다. 12번. 모두 민재. 정순의 시선이 민재에게로 향한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다. 그냥 이모님이 그때 연락이 안 되셔서. 말끝을 흐린다. 손을 무릎 사이에 꼭 끼운다. 정순의 눈가가 붉어진다. 눈물이 맺히지 않는다. 그냥 붉어진다. 손이 민재 쪽으로 뻗어진다. 민재의 손등을 잡는다. 꽉 잡는다. 그냥이 어딨어? 목소리가 낮다. 떨린다. 그냥이 어딨냐고. 민재의 어깨가 떨린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다. 정순의 손이 더 세게 민재의 손을 쥔다. 도훈이 노트북에서 시선을 뗀다. 창밖을 본다. 골목 저편,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 있다. 유진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낸다. 눈가를 누른다. 소리 없이 운다. 이성우가 노트북을 닫는다. 화면이 꺼진다. 노트북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퍼진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는다. 도훈이 입을 연다. 닫는다. 다시 연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민재의 손만 꽉 쥐고 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간다. 거실 안빛이 희미해진다. 다시 밝아진다. 벽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킨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인다. 틱, 톡, 틱, 톡. 다음 날 오전, 동네 주민센터. 복도 의자에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다. 번호표를 든 손들. 화면에 번호가 뜬다. 사람들이 일어난다. 창구로 간다. 작은 상담실 안.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 공무원의 얼굴을 비춘다. 정순과 민재가 상담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 이성우가 그 옆에 서 있다. 공무원이 키보드를 친다. 모니터 화면을 정순 쪽으로 돌린다. 기초연금,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 보시면 여기 보호자 서명과 연락처가 모두 같은 분이네요. 화면에 신청서 양식이 떠 있다.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다. 2022년 8월 기초연금 신청 보호자 박민재. 2023년 3월 장기요양 1차 신청 보호자 박민재. 2023년 9월 장기요양 재신청 보호자 박민재. 신청서마다 민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주소도 같다. 정순의 집 주소. 공무원이 스크롤을 내린다. 신청서 하단 평가 의견란이 나타난다. 혼자 거동이 어렵고 가족의 실질적 부양이 어려움. 현재 조카가 전담 돌봄 중. 경제적 어려움 있으나 헌신적으로 돌봄 제공. 민재가 화면을 본다. 얼굴이 붉어진다. 고개를 돌린다. 공무원이 다른 파일을 연다. 복지 상담 기록이 나온다. 2023년 4월 12일 보호자 상담. 경제적 부담 호소. 택시비, 병원비 지원 방안 안내. 2023년 10월 5일 보호자 재상담. 야간 돌봄 어려움. 요양보호사 연계 제안했으나 거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정순이 화면을 뚫어지게 본다. 입술을 깨문다. 보호자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기록 보니까 거의 매달 상담 오셨더라고요. 민재가 손을 들어 공무원을 제지한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성우가 공무원에게 고개를 숙인다. 확인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프린터로 서류를 출력한다.
종이가 나온다. 도장을 찍는다. 이성우에게 건넨다. 세 사람이 주민센터를 나온다. 주차장으로 향한다. 차에 타기 전 정순이 멈춘다. 민재를 본다. 너, 나한테 말 안 한 게 또 뭐가 있냐? 민재가 고개를 흔든다. 없어요, 이모님. 거짓말 마라. 민재가 입을 다문다. 정순이 한참 그를 본다. 더 묻지 않는다. 차에 탄다. 오후 병원 원무과 창구 직원이 서류철을 뒤적인다. 오래된 입원 동의서 2장을 꺼낸다. 이 2번 말고는 장기 입원 기록이 없으시네요. 보호자분이 그때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서류를 이성우에게 건넨다. 이성우가 서류를 펼쳐본다. 2023년 9월 마이너스 뇌경색 입원 20일 보호자 박민재 매일 면회 기록. 2024년 2월 마이너스 폐렴 입원 14일 보호자 박민재 매일 면회 기록. 면회 기록란을 본다. 날짜마다 체크가 되어 있다. 빠진 날이 없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본다. 보호자분 면회 기록 보니까 2번 입원 기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네요. 대단하시다. 민재가 창구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시선을 내린다. 병원을 나온다. 복도 끝 창가로 간다. 정순이 휠체어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본다. 주차장에 흰 승용차가 비스듬히 서 있다. 차 옆 도훈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한다. 손짓을 크게 한다. 뭔가 설명하는 듯하다. 조금 떨어진 곳 병원 카페 앞. 민재가 커피 2잔을 들고 나온다. 뜨거운 김이 올라온다. 휠체어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온다. 발걸음이 느리다. 커피가 흔들리지 않게 해. 이모님, 여기 따뜻한 거예요. 종이컵을 건넨다. 정순이 받는다. 뚜껑을 연다. 김을 들이마신다. 향이 코끝에 닿는다. 눈을 감는다. 천천히 뜬다. 내가 누군 덕을 보고 사나.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보면 알겠다. 민재가 대답하지 않는다. 자기 컵홀더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 고정한다. 2번, 3번. 창밖으로 구급차가 지나간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진다. 주차장, 흰 승용차 안. 도훈이 통화를 끝낸다. 휴대폰을 내린다. 운전대 위에 이마를 댄다. 대시보드 위 은행 앱이 켜진 휴대폰 화면. 대출 상환 내역이 보인다. 남은 원금 2억 8천만 원. 월 상환액 185만 원. 남은 기간 14년 8개월.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이려다 멈춘다. 창밖으로 구급차가 지나간다. 사이렌 소리에 손이 떨린다. 화면을 터치하지 못한다. 그냥 든다. 응시한다. 구급차가 응급실 앞에 선다. 의료진이 뛰어나온다. 들것이 내려진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도훈의 시선이 그 광경을 따라간다. 응급실 입구, 보호자 대기실 표지판이 보인다. 표지판 아래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있다. 비어 있다. 도훈이 눈을 감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내쉰다.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운전대를 쥔다. 시동을 건다. 차가 움직인다.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병원 건물이 100m에 작아진다. 병원 창가 정순과 민재. 2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아래를 본다. 흰 승용차가 멀어진다. 신호등을 지나 도로로 진입한다. 사라진다. 정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간다. 가자. 민재가 휠체어를 민다.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2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길게 늘어선다. 나란히, 천천히, 함께. 며칠 뒤 다시 정순의 집 거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자리가 달라져 있다. 소파 한쪽 끝에 민재가 앉는다.
반대쪽 끝에 도훈이 앉는다. 두 사람 사이 쿠션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정순이 앉는다. 유진이 도훈 옆 의자에 앉는다. 이성우가 테이블 맞은편에 노트를 펼쳐놓고 펜을 든다. 정희와 남편은 오늘 없다. 5명만 거실에 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운다. 골목 담벼락에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다. 이성우가 노트 위에 날짜를 적는다. 펜 끝이 종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순이 천천히 숨을 고른다. 들이마신다. 내쉰다. 입을 연다. 집은 민재한테 준다. 짧게 말한다. 멈춘다. 시선이 도훈 쪽으로 정확히 돌아간다. 대신 도훈이 고개를 든다. 어머니를 본다. 입술이 굳어 있다. 내 아비 이름으로 들어간 보험금, 저축, 그건 다 너한테 간다. 도훈의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인다. 침을 삼킨다. 정순이 말을 잇는다. 그리고 집 팔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죽기 전까진 이 집에서 같이 살든지 아니면 세를 줘서 월세라도 받아라. 민재가 고개를 든다. 정순을 본다. 입을 열려다 닫는다. 민재, 내가 알아서 해. 세입자들이든 내가 살든 내가 죽고 나면 내 집이야. 민재의 눈이 흔들린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린다. 도훈이 입을 연다. 말이 나오려다 멈춘다. 어머니, 저는 정순이 손바닥을 든다. 도훈을 향해 말을 자른다. 나 없는 뒤에 돈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마라.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손바닥이 천천히 내려온다. 무릎 위에 내려앉는다. 거실이 조용해진다. 유진이 고개를 숙인다. 손가락으로 무릎 위 바지를 쓸어내린다. 눈가를 훔치지 않는다. 그냥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닦지 않는다. 그냥 흐르게 둔다. 이성우가 정리해온 서류들을 꺼낸다. 2장의 프린트물, 집 전부를 아들에게, 집을 조카와 아들에게 분할. 2장을 천천히 접는다. 반으로 다시 반으로. 테이블 옆으로 치운다. 대신 백지를 꺼낸다. 노트 위에 올려놓는다. 펜을 든다. 또박또박 적는다. 주택 상속 박민재. 줄을 바꾼다. 금융자산 김도훈. 펜을 내려놓는다. 종이를 도훈 쪽으로 밀어놓는다. 도훈이 그 종이를 본다. 한참. 글자를 읽는다. 읽지 않는다. 그냥 본다. 손이 움직인다. 펜을 짚는다. 종이 하단 내용 확인 옆 빈칸. 김도훈. 이름을 쓴다. 획이 떨린다. 끝 획이 길게 늘어진다. 펜을 내려놓는다. 종이를 이성우에게 밀어준다. 이성우가 종이를 정순 쪽으로 돌린다. 정순이 본다. 고개를 끄덕인다. 종이를 민재 쪽으로 민다. 민재가 종이를 본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 주택 상속 박민재. 손이 무릎 위에서 떼어지지 않는다. 펜을 쥐지 못한다. 정순을 쳐다본다. 조심스럽게 옆 얼굴만. 정순이 민재를 본다. 고개를 끄덕인다. 한 번, 천천히. 받아. 목소리가 낮다. 단호하다. 내가 받아야 해. 민재의 입술이 떨린다. 고개를 숙인다. 손을 뻗는다. 펜을 든다. 박민재. 이름을 적는다. 글씨가 작다. 떨린다. 그래도 또박또박. 펜을 내려놓는다. 종이를 이성우에게 민다. 이성우가 종이를 든다. 확인한다. 2개의 서명이 나란히 있다. 고개를 끄덕인다. 종이를 접는다. 파일에 넣는다. 내일 공증 받으러 가시죠.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민재도 끄덕인다. 도훈이 의자에서 일어난다. 유진이 따라 일어난다. 도훈이 어머니 앞에 선다. 허리를 굽힌다.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더 말하지 못한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다. 정순이 아들을 본다. 손을 뻗는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한번 두드린다. 잘 살아라. 짧게 말한다. 손을 거둔다. 도훈이 고개를 든다. 눈이 붓다. 입술을 깨문다. 고개를 돌린다. 유진이 정순 앞에 선다. 허리를 굽힌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정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는다. 꽉 쥔다. 놓는다. 도훈과 유진이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는다. 문을 연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도훈이 뒤를 돌아본다. 거실을 본다. 어머니와 민재를 본다.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나란히 저녁 햇살을 받으며 도훈이 고개를 숙인다. 문을 닫는다. 발소리가 골목으로 멀어진다. 거실에 세 사람이 남는다. 이성우가 가방을 챙긴다. 서류를 넣는다. 지퍼를 닫는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정순과 민재에게 고개를 숙인다. 현관으로 간다. 나간다. 문이 닫힌다. 거실에 두 사람만 남는다. 정순과 민재. 해가 완전히 진다. 거실이 어두워진다. 민재가 일어난다. 거실 불을 켠다. 따뜻한 불빛이 방 안을 채운다. 정순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본다. 골목 가로등이 하나씩 켜진다. 민재가 부엌으로 간다. 물을 끓인다. 찻잔 두 개를 꺼낸다. 차를 탄다. 향이 퍼진다. 거실로 나온다. 찻잔을 정순 앞에 놓는다. 자기 것도 놓는다. 소파에 앉는다. 정순 옆에 한참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이 차를 마신다. 말없이 창밖 골목만 바라보며 시간이 흐른다. 찻잔이 식는다. 벽시계가 8시를 친다. 종소리가 8번 울린다. 정순이 빈 찻잔을 내려놓는다. 민재를 본다. 고맙다. 민재가 고개를 흔든다. 제가 더 감사하죠. 뭐가? 집 주신 거요. 정순이 웃는다. 짧게 쓴 웃음 같기도 하고 진짜 웃음 같기도 하다. 집이 아니라 집값이지. 민재도 웃는다. 조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두 사람이 다시 창밖을 본다.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간다. 꼬리를 세우고 정순이 소파에서 일어난다. 민재가 재빨리 일어나 팔을 잡는다. 안방으로 함께 걸어간다. 천천히 한 걸음씩 안방 불이 켜진다. 이불을 펼치는 소리, 베개를 정리하는 소리, 거실 불이 꺼진다. 집이 조용해진다. 창밖 골목, 가로등 불빛만 남는다. 며칠 뒤 구청 등기과 좁은 창구 앞 투명 유리 너머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한다. 키보드를 친다. 엔터를 누른다. 고개를 든다. 창구 너머 정순과 민재를 본다. 등기 이전 접수됐습니다. 이제부터 이 주택 소유자는 박민재 씨로 등록됩니다. 정순이 휠체어에 앉아 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다. 직원이 서류를 작은 홈으로 밀어낸다. 창구 아래 스테인리스 홈을 통해 종이가 나온다. 등기 완료 확인증. 하얀 종이 한 장. 정순이 두 손으로 받는다. 가슴에 안는다. 확인증 맨 위 굵은 글씨. 박민재. 그 아래 작은 글씨. 전 소유자 김정순. 정순이 종이를 본다. 한참. 손가락이 박민재 세 글자 위를 천천히 쓰다듬는다. 민재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다.
정순의 손을 본다. 종이를 만지는 손을. 정순이 확인증을 민재에게 건넨다. 내 거야. 받아. 민재가 종이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조심스럽게 반으로 접는다. 다시 반으로 접는다.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봉투 겉면 볼펜으로 적힌 주소가 흐릿하게 번져 있다. 정순의 집 주소. 종이를 봉투에 넣는다. 지퍼를 닫는다. 품 안에 넣는다. 그 순간 창구 안쪽에서 프린터 출력음이 울린다. 지지직. 종이가 나오는 소리. 공기가 잠시 멈춘다. 창구 위 작은 고무도장 하나가 잉크패드 위에 엎어져 있다. 빨간 잉크가 도장 바닥에 묻어 있다. 직원이 그 도장을 든다. 옆 창구로 넘어온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다. 접수. 글자가 종이에 찍힌다. 또렷하게, 빨갛게. 도장이 다시 패드 위로 돌아간다. 톡. 작은 소리. 민재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는다. 정순이 뒤를 돌아본다. 창구를 한 번 더 본다. 창구 너머 직원이 다음 민원인을 부른다. 번호표를 든 사람이 앞으로 나온다. 민재가 휠체어를 민다. 구청 복도를 따라 출구로 향한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한 빛.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간다. 구청 앞 계단. 민재가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내린다. 한 계단, 두 계단. 마지막 계단을 내려선다. 인도 위에 섰다. 정순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다. 파랗다. 날씨 좋다. 민재가 하늘을 본다. 고개를 끄덕인다. 네. 좋네요.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인다. 인도를 따라 집으로 향한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선다. 나란히 겹쳐지지 않고 해가 기운다. 그림자가 더 길어진다. 골목 어기로 접어든다. 익숙한 담벼락, 익숙한 대문. 집 앞에 도착한다. 민재가 대문을 연다. 삐걱 소리.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간다. 현관불을 켠다. 정순이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민재가 팔을 잡는다. 천천히 현관에 선다. 신발을 벗는다. 거실로 들어간다. 소파에 앉는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내쉰다. 민재가 부엌으로 간다. 물을 끓인다. 주전자 소리가 작게 들린다. 거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인다. 저녁 해가 지고 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든다. 정순이 창밖을 본다. 오래. 손을 무릎 위에 올린다. 편안하게. 집안이 따뜻하다.